LH 한국주택토지공사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8.5%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83% 감소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0.2회전으로 산출이 되고 분식회계 개연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이것을 분석하는데 좀 많이 품값이 들었습니다. 이 엑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입력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냐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기를 제 스스로도 바랍니다. 매출은 19조 4천억 원대로서 전년 2021년보다 28.5% 감소했습니다만은 재고자산은 6.7%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이익이겠으나 스루풋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61.7% 감소했고 판매관리비를 6.4% 감소시켰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조 8천억 원으로서 전년 5조 6천억보다는 68%가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0.8%였는데 9.3%로 11.5%나 크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스루풋 회계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1.7%가 감소했습니다. 6.8%가 적게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40.7%가 감소했고요. 스루풋률은 6.1%가 하락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운영비용이 4.2%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 0.8구나 대폭 하락을 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8,486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9,551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비율상으로는 83%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거의 1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적다는 것은 재고가 그만큼 크게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이것도 작성하는데 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 회사는 공사는 상품, 제공품, 제품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라는 것은 재고자산이 없네요. 그렇게 돼서 재고자산 계획 전체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인식을 하고 4조 9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는 또 4조 원 또 증가했고요. 이것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크게 이익이 감소한 겁니다. 가공 이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것이 차익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볼 때 A 재고자산의 변동은 마이너스 12라는 것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12조 6,222억 원이 증가했다고 그렇게 회사는 공사는 표시를 했습니다. 공사라고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되겠네요. 기업이 아니니까요. 여기서 그냥 잊지 않고 넘어가고 싶은 말은 공사라는 것이 요즘은 공익에 기여하는 그런 조직이라기보다도 공공의 적 같은 기분이 들어가서 LH는 공공의 적이다 이런 느낌을 선입감이 물론 저도 있습니다만 하도 뉴스에 나쁜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도저히 분석을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 처음이라도 그래서 했는데 여기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4조 9천억이 증가했죠. 12조 6천억이 증가했다고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재료가 이제 사용량이 되겠는데 25조 3천억이나 원재료 투입을 했어요. 자, 매출액이 19조 원뿐이 안 되는데 원재료가 25조 들어갔다는 것도 여기서부터 분명히 적자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으로 결산을 해버렸거든요. 어쨌든 원재료 가격, 원재료는 14.3%가 증가했고요. MC,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24.4%가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비성분을 작성을 했습니다. 공사는 운영비용은 4.2% 증가했고요. 이 운영비용 4조 8천억에서 판매관리비 6천억을 빼면은 그것이 현장 건설 비용이 되겠는데 4조 2,660억 원으로서 5.9% 금액상 증가했고요. 비율로는 3.3% 증가했습니다. 재료 비율은 3.3% 하락한 거죠. 여기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고 이렇게 추론합니다. 이게 스르프 손익에서의 원재료 가격 상승 추론과 비성분에서의 하락 추론이 모순이 됩니다. 모순이 되는 기업은 처음부터 요거 이상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모순을 해소할 수 있을까? 모순은 해소가 돼야 되는데 뭐 그런 경우도 없진 않아요. 근데 모순은 결코 해소가 되지 않더라고요. 쭉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보면은 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에서 PQ 총 건설 비용의 갭이 7조 7,200억 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PQ 건설 재료비의 차이도 있죠. 비성분은 회사에서 이건 공사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25조는. 그런데 이제 그 건설 재료비 Q 총 제조 건설 비용에서 가공비를 뺀 게 이제 그 재료비가 되거든요. 이 금액은 동일한 금액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WCAI는 그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낸 거거든요. 4조 9천억이 증가했다고. 그런데 비성분 쪽에서 표시한 거는 12조 원이거든요. 그 금액이 7조 7,200억인데 이 금액이 이 공사가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도저히 우리로서는 추측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2단계까지 와서 벌써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이 농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금 흐름표는 일치를 해야 되는데 다음 장에서 그 현금 흐름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에서 보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재고 증가했을 때 매출원가 산출 방식에 의해서 이익이 나오도록 조작했다라고 해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 이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매액을 검증해 보면은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4,337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4,337억 원만 증가하면 되는데 무려 4조 9천억이나 증가했죠. 그 갭이 4조 4천억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이 굴러 떨어졌냐, 하늘에서. 그게 아니고 투자 부동산이라고 이제 이 투자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네요. 이 용지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고 자산에 넣지 않고 용지라고 투자 부동산으로 있는데 이게 그 재고 자산으로 대체가 된 게 3조 8천억이다. 이게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제공품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주면은 그래도 갭이 6,557억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뭐 같느냐? 그래서 이 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또 그 추적을 해서 빼주면은 196억 원 정도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많이 줄였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인정을 해주면은 오히려 전년도가 1조 원이나 어디 재산이 날라갔습니다. 자, 2021년부터 문제가 야기된 것을
2022년도에 뭔가 속이려고 하니까 숫자가들이 많이 이상해지고 모순 덩어들이 나오는 거죠. 저로서는 스루프 퇴계로 분석하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눈이 팍팍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표는 스루프 퇴계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그 공인회계사 애들도 이것은 해봐야 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걸 보고서도 그냥 감사 보고서가 패싱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5,755억 원이 집행이 돼서 4.9%가 감소했어요. 월급이 깎였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직원 수가 그 감사 보고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 직장인 정보라는 데가 있는데 7,37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평균 임금이 한 8,200만 원 되는데 요 비율로 금액이 내려간 걸 보면 한 7천 명 정도로 인원수가 감소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수선비는 매출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수선비는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뭔가 하자가 있어가지고 유지보수를 계속 시킨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도 수선비가 늘어난다는 것도 이게 좀 낭비적인 요인이고 제대로 품질 시공이 안 돼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또 선입감적인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그 재고 회전율이 0.2회전이면은 매우 느린 겁니다. 토지 빼놓고 얘기하더라도 어, 뭐 분양이 그만큼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수르프율도 떨어졌습니다. 이 분석상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이 동시에 떨어지면은 투명하게 가정은 합니다. 그것도 입증은 해야 되죠. 생산성 무려 89.1%나 떨어졌고요. 부채 비율, 이자 부채 레버리지 비율이 54.9%로 조금 더 늘었어요. 그 다음에 임팩트, 미래 가치도 크게 떨어졌고, 투하자본 이익률도 3%나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출채권 회전율을 계산해 보면은 17.2회전인데 2022년도에 2021년도에는 또 뭐 수금도 빨리 했어요. 분양이 잘 됐던 건 같은데 문제는 매입 채무 회전율이 1회전뿐이 안 됩니다. 이거 완전히 갑질 아니냐. 공사를 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이 돈을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매입 채무가 지금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완전히 갑질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갑질의 대명사로 되니까 불만 세력들이 분명히 뭐 있어가지고 솔직히 꼰질른 것 같아요. 걔네들 문제 있다고 도저히 이렇게 LH 공사하고 해봐야 안 되겠다. 그냥 고발하자. 이렇게 돼서 터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50%가 넘으면은 일반 영리 기업들은 경영권이 무너진 상태인데 공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냥 견디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하나의 충분 조건 논리도표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르폰율 하락 순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 분양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하락, 역방향을 데이터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 외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면은 아파트 동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은 아파트 한 채 단위로 하든지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봐도 투명성 입증은 될 텐데 그게 되려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판매 가격이 분양 가격 일치인데 분양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 있을 수 있는 얘기일까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민간 아파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투명 입증을 위한 입증 추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은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를 발표를 합니다만 상장 회사들은
비상장 공사로서 공사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알 방법이 없어요. 원재료 가격이 모순이 됐었는데 한쪽은 상승했고 한쪽은 하락을 했고 그것도 검증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투명성 입증 추론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건설회사 입장으로 봐서는 그 뭐 철근 가격도 올랐었고 시멘트 가격도 올랐고 레미콘 가격도 올랐고 철근 가격이 2023년도에서는 조금 내려왔지만 이건 2022년도 거니까 여전히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 개연성은 입증이 되기 전까지 반증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겁니다.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변화율을 그대로 어느 정도 조금 손을 봐가지고 예측을 하면은 이게 그 2022년도에 만약에 이게 납품 가격이라고 한 아파트 이 청년 세대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조그만 뭐 10평짜리 일식대든지 뭐 한다 그러면은 3,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900만 원뿐이 그 매출이 안 일어난 거죠. 판매 가격은. 근데 있는 대로 하면은 3,500만 원이나 나오게 됩니다. 재료비 들어간 거 뭐 이런 거 다 따지면은 그래서 3,5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한 채를 팔았다고 하면은 한 600만 원 남는 거로 이렇게 됩니다. 재고가 5% 증가한다고 봤을 때. 그런데 재고를 만약에 더블로 10% 줄인다고 한다면은 적자 그 680만 원 정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모순을 가진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픈 회계 관점으로는 아무리 이 약간 조정을 하고 뭐 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1,900만 원뿐이 나오질 않아요. 한 채에. 그래도 24만 천 원은 남는다. 그 재고 회전율을 0.3회 전까지 좀 올려보자. 그러면은 에, 그 매출 증가가 2,600만 원에 그 판매한 꼴이 돼가지고 한 220만 원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민간 회사에서는 제가 전혀 이 예측 알고리즘이 잘못됐나 해서 많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 때문에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에요. 분식회계를 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분양가격이라고 내놓는 3,500만 원은 이건 무조건 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슬프 관점에서는 1,9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증가했죠. 그럴 경우에 슬프 퇴계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크게 감소하게 되어 있고 판매액가는 원가액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낮아도 너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원가 회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간 평가할 때는 제가 재무지표까지 현금 재무지표까지 분석을 하는데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한 8조 2천억 정도 크게 했어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조 원대 돈을 벌었습니다. 작년에는 6조 6천억을 벌었는데 그리고 채권자한테서 6조 3천억을 돈을 더 빌렸어요. 그래서 이자 부채율이 54.9%로 약간 올랐죠. 어, 현금 이자율은 아주 저리로 돈을 빌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라는 것은 주주들이 또 돈을 더 투자했다는 얘기인데 2조 7천 687억 원을 더 돈을 더 투자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자본 변동포에 찾아보면은 주식의 발행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주주가 누군지 정부겠죠. 국토해양부나 뭐 이런 데가 되려는지 그럴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 3조 6천 원을 돈을 매년 이렇게 들이밀어요. 거기다가 이자 부채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5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배당까지 또 합니다. 그러니까 미친놈들 아니면은 이 짓을 왜 하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요걸 더한 게 2조 7,687억 원으로서 딱 맞아떨어지죠. 이거 현금
지표는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 회사의 잉여 현금 흐름은 9조 원대라는 현금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그 캐펙스 투자하는데도 8조 정도 나갔죠. 이런 거 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금이 11조 5천억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보포율은 42%인데요. 아까 유동 금융자산까지 이거는 포함하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만이 아니고. 이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매입 채무 돈을 늦게 주고 있다는 것도 완전히 그 가치를 하고 있는 건데, 민간 영리 기업이라면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사를 할 때는 대부분 공사라는 것이, 건설 공사라는 것이 하도급 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 돈을 그렇게 늦게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잉여금률이 53.6%뿐이 안 되는데, 민간 기업이라면 이것도 말도 안 되죠. 한 지금 이 합병을 하고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14년 됐는데, 일반 기업이라면은 내부 유보 여축을 좀 많이 해서 일반 기업들 한 십몇 년 되면은 한 뭐 몇백 프로 정도, 뭐 어떤 경우에는 이익이 계속 잘 나면은 뭐 1000% 정도까지도 그 내부 유보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53.6%뿐이 안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익이 나면은 이익 배당하고 그다음에 부채는 안 갚고 이 지랄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관심 있는 게 이제 토지 공사하고 어, 합병을 했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이 113조 6천억 원대가 됩니다. 이게 투하자본 대비 투자부동산 비율은 76.4%나 됩니다. 이거로 봐서는 토지공사가 주택단지 만들고 뭐 그러는 겁니다만은 그게 싸게 분양을 해가지고 우리 그 국민들을 위해서, 근데 이게 그 주택공사하고 합병을 하면서 토지 개발하면서도 이익 챙겨 먹고 그다음에 아파트 지면서도 이익 챙겨 먹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정부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꼴이 된다. 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처음 분석을 해봤는데 LH공사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네들이 아까 뭐 한 7,500명 정도 된다는데 얘네들 다 그냥 해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건설 도로공사 정도 남겨놓고 항만공사나 그 다음에 도로공사, 이 도로공사는 참 길 잘 뚫고 잘하고 있어요. 뭐 요즘 뭐 양평 고속도로 가지고 또 말들이 많은데 그냥 그때 뚫고 거기 뭐 지나가는 데가 뭐 무슨 건희 여사의 무슨 뭐 이해관계가 있대나 해서 야당 애들이 뭐 비판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경제 유통을 위해서는 도로가 그 혈맥이니까 그런 거는 해놓고, 또 우리나라 인프라 항만 시설 이런 것도 좀 개발을 더 해야 될 거. 항만 시설 개발은 또 미래 어떤 그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아주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또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의 자산 규모는 213조 원이나 되는 큰 메모드 기업입니다. 이 공사를 저는 해체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